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김미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47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는데요. 그 아들이 군대에 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들 이름은 준호고 22살인데 참 착하고 의젓한 아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저한테 너무 의존적이고 책임감도 강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된다고 매일 말하더라고요. 처음 면회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부대 정문에서부터 긴장되더라고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군대라는 곳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면회객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 앞에서 멈추시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준호 병장 어머니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인데 말투는 의외로 부드러웠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윤상진 대령입니다. 준호가 저희 부대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잘 웃지 않는 사람 같은데 억지로라도 웃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부대 생활 잘하고 있나요? 네,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입니다. 어머니께서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또 한 번 웃으시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는 면회실 쪽을 가리키시며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면 준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절한 간부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준호한테 들어보니까 그 윤 대령님이 부대에서는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도 적고 표정도 항상 딱딱하고 후임들도 다들 무서워한다고요. 엄마 근데 이상한 게 대령님이 엄마 왔을 때만 표정이 달라져요. 평소에는 정말 무뚝뚝하신데 준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냥 예의상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면회 갔을 때였어요. 이번에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윤 대령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면서 손에 들고 계신 따뜻한 커피를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주시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면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 정말 효자예요.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자를 가져다 놓아주시고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분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윤 대령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 걸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간부들도 그분 앞에서는 긴장한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만은 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 주시는 걸까요? 세 번째 면회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데 윤 대령님이 직접 정문까지 배웅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시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날씨도 추우시고 길도 어두워서요. 안전하게 가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걸으면서 보니까 그분도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이런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싶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군대 생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준호가 정말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뭐 하시는지,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신지,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가요? 그 아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효심이 깊은 거죠.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요. 버스가 오자 윤 대령님이 손을 들어 세워주시더라고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문으로 보니까 윤 대령님이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한 게요. 남편을 잃고 나서 10년 동안 정말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키우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윤 대령님은 뭔가 달랐어요. 차분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네 번째 면회 갔을 때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윤 대령님이 나타나셔서 우산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네요. 제 우산 쓰세요. 아니에요, 대령님이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고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의식해서 거리를 두고 걸었는데 비가 점점 세게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우산 아래서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걸으면서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은한 비누향과 함께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어머니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어요. 빗길에 미끄러졌거든요. 그 순간 윤 대령님이 빠르게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조심하세요. 그분의 손이 제 팔을 잡은 채로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저도 그분도 움직이지 않고요. 몇 초였을까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얼른 말하니까 그제야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조금 빨개진 것 같았어요. 저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지. 마치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면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보러 가는 건지, 윤 대령님을 보러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요. 그런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요. 5번째 면회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면회실에 들어가니까 준호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윤 대령님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때 준호가 말하는 들어보니까 부대 내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윤 대령님이 면회계 한 분에게 특별히 잘해준다는 소문이요. 엄마가 올 때마다 대령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요. 평소에는 정말 무서운 분인데 엄마 앞에서만 웃으신다고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면서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엄마도 느끼셨죠. 그때야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 대령님이 저한테만 다르게 대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그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엄마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의식한다는 게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빠 없이 자라면서 엄마와 둘이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것 같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 대령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면회 갈 때도 일부러 그분이 안 계실 것 같은 시간에 가고 면회 끝나고도 빨리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윤 대령님이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죄송해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얼른 지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아쉬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윤 대령님도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멀리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애틋하게 느껴졌는지 준호도 그런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엄마 요즘 대령님이 좀 이상해요.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지셨어요.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윤 대령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거든요. 그분이 건네주던 커피도 그분과 함께 껐던 시간도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준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불편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준호가 전역할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면회 날이었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특히 윤 대령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문 근처에서 윤 대령님을 마주쳤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였거든요. 그분이 준호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 전역 축하한다. 정말 모범적인 군 생활이었어.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리고 저한테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면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인사였어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윤 대령님의 표정이 너무 아쉬워 보였어요. 마치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전역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꾸 윤 대령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 오늘도 부대에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일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요. 준호는 전역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바빠졌어요.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보였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좀 외로웠어요. 그런데 준호가 취직을 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윤 대령님 연락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왜 갑자기? 그냥요, 궁금해서요.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라고. 그러더니 며칠 후에 더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분 좋아했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들킬 게 뭐 있다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엄마 거짓말 못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분도 엄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혼자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그분 아직 혼자 사시나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했는데. 한번 연락해봐요. 그분도 엄마 그리워하실 거예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아들이 허락해준다면 제가 뭘 망설이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부대에 전화를 해봤어요. 윤 대령님이 아직 계신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미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윤 대령님이었어요. 사복을 입고 계셨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든든한 어깨와 차분한 걸음걸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뒤에서 불러봤어요. 윤 대령님. 돌아보시는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쳤다가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우연히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내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렇게 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어요. 윤 대령님은 정년 퇴임 후에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가족은 없으시고 평생 군인으로만 살아오셨다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네. 가끔 부대에서 어머니를 뵐 때가 그리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떨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요. 저도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윤 대령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그날 이후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준호도 윤 대령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워했어요. 대령님 오랜만이에요. 준호 정말 많이 컸구나. 회사 생활은 어때?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령님, 이제 우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윤 대령님이 당황스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괜찮겠니? 제가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 대령님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세요. 하지만 저한테만은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하세요.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만나요. 같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일들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 그런지 조급하지도 않고 편안해요. 윤 대령님은 아직도 저를 보면 먼저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평소에는 정말 표정이 없으신데 저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얼마 전에는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4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윤 대령님이 준호 여자친구한테도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대령님, 제 여자친구 어떠세요? 정말 좋은 아이구나. 너희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살짝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여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윤 대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평생 혼자 사셨고 저도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존재가 된 거죠.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고 부끄러워할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픈 부분도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준호도 이제는 정말 좋아해요.
윤 대령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혼할 계획인데 윤 대령님이 주례를 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정말 잘 됐어요. 윤 아버님 같은 분 만나서.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사랑을 응원해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는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윤 대령님은 여전히 부엌일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세요. 역시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정리정돈도 완벽하시고요. 가끔 윤 대령님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자기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아들 면회 갔다가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사랑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피어나는 법이죠. 지금까지 천천히 흐르는 이야기 앵두비 사연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정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